안녕하세요. 급등 주식회사에서 테마주를 쓸어 담는 남자 정소무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헥토파이낸셜입니다. 일단은 이 종목 제가 어제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렸었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었죠. 매력적이지만 위험한 종목이다. 이 위험한 종목이 오늘 조금 일을 냈습니다. 오늘 일단은 장시작 이후에 11%까지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약 8% 하락으로 일단 장은 마감한 상태인데, 이런 일 왜 벌어진 건지 일단 알아봐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테마주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 언제든지 벌어질 수가 있는데 포지션을 어떨 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도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 닥쳐왔을 때, 막상 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빠져나가야 되는지,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개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물량을 다 담아갔어요. 외국인은 물량을 매도하는 추세였고, 기관과 개인이 그나마 가격을 방어한 날이었습니다. 일단은 테마주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헥토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수상하게 동호회 쪽에서 자꾸 재료를 집어넣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움직임들은 지금 개인들 매수만 봐도 알 수 있죠. 물론 개인들 매수가 이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정부 정책 중에 AI 다음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화폐 관련된 테마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 치고는 개인들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꾸준히 강조를 드렸었고요. 자, 아무튼 일단 차트는 제가 사용하는 트레이딩 뷰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레이딩 뷰를 사용하는 이유는 조금 뒤에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사용하기 위함이고요. 자, 테마주 투자하다가 오늘같이 하락장에 이 지표 데이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손절이죠. 손절인데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손절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오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제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저는 방금 보여드린 보조지표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테마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 단타 투자자고요. 영상 보시다가 제 도움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뭐 종목 추천, 아니면 본인의 종목 분석, 또는 뭐 자료 공유,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서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부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그룹방에 아침에 이런 식으로 좀 글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오늘 추천드린 종목들은 퓨리오사 관련주였습니다. 일단 AMD가 공개한 AI 칩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받고 주가에도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퓨리오사 관련된 종목도 오늘 지켜보시라,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었고, 일단은 이 중에 오늘 두 종목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죠. 이 그룹방도 이번으로 문자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요. 자, 그럼 일단 거두절미하고 차트를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기 전에 오늘 일단 시장 상황과 헥토 파이낸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일단은 오늘은 개인이 지켜낸 보합이었습니다. 사실 외인과 기관이 조금 매도세가 뚜렷했던 날이고요. 이 와중에 오늘 코스피는 개인이 지켜냈다, 이 정도로 오늘 압축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헥토 파이낸셜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사주 소각 대신에 매각을 택했습니다. 자사주가 소각된다는 건 호재죠. 그러나 매각은 악재입니다. 자, 관련된 공시 잠시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처분 주식 수는 70만 주 정도가 되고요. 발행 주식 총수의 7.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좀 열받는 부분이 있죠. 시간의 대량 매매를 통한 처분으로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사주를 매각하는데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거 사실 주주들한테는 조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주들 엿먹이는 행동이고요. 단어 선택이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런 거 좀 사라져야 되고, 자, 일단 테마주의 이 매각, 뭐 흔한 일이죠. 테마주로 주가 상승하면 회사에서는 이 이익을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회사 역시 차익을 실현하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핑계는 똑같아요. 어떤 핑계냐면 투자, 다른 사업 분야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 대면서 이런 행위들 벌어지고
빠지고 있는데 테마주에서는 뭐 전형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리스크 있다,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 부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헥토파이낸셜의 일봉이고요. 제가 이렇게 가격을 1차 그리고 2차 3차까지 이렇게 설정해 두신 거 보이실 겁니다. 일단 제가 가장 안전하다고 했던 부분은 이 2차선까지거든요. 그리고 이 2차선부터 여기 3차선까지는 사실 일반인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뭐 그런 전문 매매하시는 분들,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아무튼 3차선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가려다가 저항 한번 맞아줬고, 이후에 갑자기 이런 급등 보이면서 무난하게 뚫고 올라가나 싶었으나 오늘 이런 사고가 발생했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런 식으로 테마주를 매매하시다가 이 종목에 대한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 갑자기 뭐 이유 모를 급락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오늘 같은 악재가 터졌을 때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정리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표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일단 지표를 사용을 해도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의 개파락은 누가 와도 막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건 사실 반응이 조금 힘들고요. 자,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구간은 여기에 있습니다. 장초 개파락 같은 경우에 사실 일반인들이 반응을 해서 바로바로 뭐 손절이든지 익절을 해서 빠져나올 수는 없지만, 자, 지표를 보게 되시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리스크를 줄이고 손절을 하더라도 조금 손해를 덜 보고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하단에 보시면 이 빨간색 서클, 이 빨간색 서클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다를 나타내거든요.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시그널이 왔을 때 정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매도세 강해지면서 결국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자, 그렇다면 보조지표가 여기서부터 시그널을 보내왔죠. 그럼 뭐 사람인지라 지금 보시는 건 1분봉입니다. 분 단위로 바로바로 반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5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분 정도 여유가 충분히 있고, 우리는 일단 추세가 매도세로 전환되었다고 확인을 한 상태고, 그리고 매도세가 점점 거세지는 걸 보조지표를 사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때 손절을 하시는 겁니다. 자, 최소 4분에서 5분 정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의 기회가 있었고 충분히 손절을 해서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손절을 했다 치면 여기까지 6% 정도의 손실을 그래도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포지션 정리를 하신 다음에 바닥 찍고 다시 올라올 때 사실 다시 포지션 진입하시면 수익을 내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여기서부터 계속 참고 기다리시다가 결국 여기까지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매도세가 이렇게 강해진 상황에서 저렇게 주가가 회복한다는 건 결과론적인 얘기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주가가 뭐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종목도 이렇게 회복할 거라는 가능성은 사실 없거든요. 여기서 오히려 더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을 모르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이런 지표들 사용하셔서 호가창만 바라보지 마시고, 사실 호가창만 바라본다고 해서 뭐가 나오진 않거든요. 의미 없는 뭐 매도벽이나 바라볼 수 있죠.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이렇게 지표 활용하셔서 이런 실시간 데이터 시그널들 캐치하시고 손절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일단 오늘 헥토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각이라는 악재가 터졌고, 일단은 새벽 지금 현재 미국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내일 이 주가가 그닥 좋은 모습 보여주진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갑자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일단은 장 마감에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뭐 좋은 모습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일 장에도 분명 이런 모습 보일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지표 사용하셔서 꼭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지표도 뭐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무료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헥토파이낸셜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테마주로서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 사실 테마주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없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조금 주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